저 옛날에 이런 거 봤었거든요. 네. 그 전봇대 같은데 청약 통장 삽니다 막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건 왜 있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산다는 거는 네. 아마 그 통장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은 통장을 산다는 거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오래 가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가점 제도가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서 당첨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권 상태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장을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자녀 특공 있잖아요. 시골 가가지고 아이는 많은데 네. 통장이 있는 사람들 네. 사는데 그 당첨 확률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최고로 그럼 그 사람한테 청약 넣으라고 하는 거구나. 네, 넣어서 당첨되면 내가 얼마에 살게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와. 그게 이제 통장 작업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통장이라든지 불법을 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통장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통장을 사가지고 그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당첨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옛날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네. 전봇대 막 이렇게 걸리죠. 써 있더라고요. 이제는 없어지긴 했는데, 없어졌구나. 네,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 크게 법이 이제 강력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징역까지 가니까. 징역을 가요? 네, 징역 가요. 10년. 옛날에 그 청약 통장 삽니다 이렇게 써 있길래 저 예전에는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반지하 살 때인데 그때 저희 동네 전봇대에 청약 통장 산다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어차피 청약 돼도 돈이 없어서 베린 몸인데 청약 통장 얼마에 팔아볼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에 따라서 이게 딱 다르고 예전에는 그 통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불법 얘기인데 네. 지방에 만약에 있잖아요. 누가요? 청약 통장. 부산에 이제 청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통장을 갖고 이렇게 모집하고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통장 10개만 내려달라고.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10개 그 통장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 명의로? 네, 명의로. 네. 그리고 그거를 미리 모집을 하는 거죠. 네. 확실한 당첨자의 통장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네. 너 살래? 하고 그게 바로 당첨 전 거래에서 물딱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점이 어차피 있으니까 얼마 되는지. 그럼 그 가점보다 높은 가점을 가진 통장 명의는 그렇게 비싸겠네요. 피가 붙어 있겠네요. 네, 그 통장에 피가 붙어 있어요. 통장에 피가 붙어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60, 뭐 형님 뭐 60점 내려주세요. 지금 너무 핫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얼마짜리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통장을 사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리 손님을 이제 당첨되고 나선 더 비싸요. 지금 사면 더 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청약 관련된 법규가 계속 개정되고 네, 맞아요. 점점 더 엄격해진 거죠. 지금 이제 징역 간다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작업하시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면 떴다방이라고 해가지고 텐트 이렇게 있고. 떴다방. 네. 예. 분양 단지 앞에 천막을 이렇게 쳐놔요. 네네. 근데 요즘에 안 보이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텐트도 안 치는 거죠. 불법이에요? 떴다방에? 네, 이제 전매 제한이 되니까 사실 당첨돼도 파는 게 불법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랑 매도자랑 연결하려고 그 이동식 중개소 같은 느낌이 그거잖아요. 근데 아예 이제 못하니까 없죠. 하지만 지방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강릉에 이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즉시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당첨된 분들은. 네. 그러면 그곳에 이제 또 텐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뭐 지정한 계약일 이전에는 거래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네. 계약한 날 이후에 되는 거죠. 계약한 날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그 계약하기 전에 전매하는 거는 또 안 되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건 불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줄을 서놓을 수는 있나 거고 계약은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그 구축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사실 누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이 주인인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없잖아요. 거기 뭐 이름 써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뭐 동명이인 사람들 동명이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위험한 거래이긴 해요. 확실한 거는 금기가 없으니까. 네, 확실한 건 그래서 분양 계약서가 되게 중요해요. 네. 분양 계약서는 2개 작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 계약서를 보고 네. 주인이 누구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주민증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거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럼 뭐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을 하려면 비규제 지역에 대한 네. 청약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규제 지역도 가능해요. 1주택자는 네. 다주택자는 불가능하죠. 불가능. 2주택 이상은 네, 불가능합니다. 안 되고 1주택자는 규제 지역도 된다. 네, 규제 지역도 된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한사항은 없네요. 제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거냐면 네. 가점제에서 당첨이 안 됩니다. 가점제에서 네. 당첨이 네. 추첨제만 된다. 네, 추첨제만 되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서 50% 정도가 추첨제예요. 네네. 일반 분양. 네네. 이번에 레미안 원베일리 네. 오늘 청약하시는 날인데요. 네네. 거기가 다 8호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가 청약을 해도 당첨 가능성이 0%인 거죠. 가점제니까. 네. 사실 되긴 한데 그 무주택자가 조금 넣으면 되는데 조금 넣을 수가 없는 네, 그렇죠, 양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8호제곱미터 이하가 25%의 추첨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는 네. 85제곱미터 이상이 유리하죠. 이상의 추첨제에서 네. 좀 가능성이 있고. 네. 그죠? 근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당첨자들도 있어요. 추첨이니까. 네, 랜덤이니까. 랜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다주택자는 절대 청약 자체가 안 된다. 클릭조차가 네. 안 된다. 그리고 조정 지역이랑 투기과열 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하고는 지금 가점제, 추첨제가 약간 달라요. 여기는 지금 8호제곱미터 이상 50%가 추첨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정대상 넓은 지역은 거 반을 준다. 예. 그렇지만 8호제곱미터 이하 소형도 추첨제가 있어요. 네. 25%. 이상은 70%. 투기과열 지구는 조금 더 타이트하죠. 아니 조정 지역이 더 완화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것도 4분의 1은 네, 괜찮죠. 랜덤을 하고 그다음에 큰 거는 네. 75%를 70%를 네.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절대 깨면 안 되겠네요.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 돈이 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넣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 1주택자 같은 경우 청약을 할 경우에는 처분 조건,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하겠다라는 걸 해야지 더 네. 유리합니다.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저 네. 아는 형이 주택을 갖고 있어요. 경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매 그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청약통장 깼다는 거예요. 아깝다. 그래서 내가 청약통장 왜 깨냐? 아니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그 형 말은 자기 1주택이 있고 경매 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1주택이면은 어차피 배려 쓰니까 맞나? 깨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여쭤본 거죠. 네, 사실 근데 다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당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편적이라서 특히 네.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에 대한 기본으로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떠도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게.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거 대출을 받는 게 낫다. 네. 그 중도 상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중도 상환도 없어요. 그죠. 이거 중도 돈 필요할 때 이제 중도 상환이 없으니까. 뺐다 우리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꿀 같은 정보, 꿀팁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이 있다고요? 네, 한번
통장 금액이 중요한가요?라고 이렇게 통장 금액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네요. 그게 그때 아까 예치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치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 분양, 그러니까 민영 우리 레미안, 롯데캐슬 그걸 청약한다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지 나는 공공 분양 안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한번 여기 보시면 더 자, 여기 좋겠습니다. 컴퓨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청약홈이고요. 청약홈에 많이 친숙해져셔야 지어야 되는 게 여기에 청약 신청도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청약 제도 안내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청약 용어 설명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여기서 좀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청약하는 그 전용 면적.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300만 원 이상이면 되고요. 네. 기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울산 250만 원, 기타 시구는 200만 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여튼 여기 써 있네요. 1,500 여기 표에 보면은 1,500 청약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냥 게임 끝이네요. 네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그냥 돼요. 네. 신경 안 쓰게 그냥 여기 이제 1,500, 1,000만 원, 500만 원. 근데 너 돈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두면 좋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번 당첨된 통장은 깨셔야 됩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에 다시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제주는 1주택자 청약 통장. 꼭 해야 돼요. 네, 제주가 당연하죠. 제주는 비규제 지역 아니에요? 네, 비규제 지역이라서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네, 다주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없음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별로 신청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분양이 별로 없었어요. 분양이. 네네.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분양 예정 물량을 조금 알면. 네네. 그렇습니다. 처분 서약하면은 당첨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처분 서약을 하면은 당첨이 사실 처분 서약 안 하신 분들이 많으면 당첨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당첨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아예 못하니까 1주택자는 진짜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공 임대된 청약 통장 깨야 되나요? 안 깨도 됩니다. 임대는 안 깨도 된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은 게 아닌 이상 깨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그 LH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셔가지고 공공 임대도 여러 가지 임대가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청약 통장이 있는데 한 명 거 깨도 되나요? 그냥 갖고 계세요. 네, 왜 자꾸 이렇게 깨시려 그러지? 그 깨서 뭐 하시? 그래서, 근데 사실 한 명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얘기드릴게요. 저도 진짜 그 청약통장을 깬 사람이고 안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다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고 조카는 6명이 다 만들어 놓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지금은 만약에 넣어놓지 말고 제처럼 나중에 그냥. 그러니까요. 이정우님이 1주택자는 가점에서 빌리는데 추첨제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 내용을 한번 앞에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기능을 열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 두고 나는 공공을 할 건지 민간을 할 건지 해서 그 돈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자님이 신특 한번 썼는데 깨야 되나요? 한 번 당첨된 거는 깨고요. 당첨된 거는 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들으시면 신특, 그러니까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이라서 안 되는데 일반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중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질문이 엄청 쏟아지는 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증여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청약 증여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추첨제 같은 경우도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은 저희가 앞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미성년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좋나요? 미성년자.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이 기간이 공공 같은 경우는 기간이 들어가니까. 네, 아기가 태어나면 네. 주식통장 만들어주시 예전에 네. 청약통장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청약통장의 기능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뭐 가점이라든지 납입인정 금액이 인정될 때는 사실 만 17세 이후부터입니다. 만 17세. 그런데 또 이렇게 해요. 나 아기 때부터 2만 원씩 불입했는데 이거 깨고 다시 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하. 깰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만 17세부터고요. 그 네. 전부터 이미 했다고 해서 깰 필요는 없다. 네네네. 다 아시고 계세요, 지금. 네, 그 안에서 서로 지금 아우, 대답을 너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네, 알겠습니다.